사회를 맡은 LG전자 IR 담당 박원재 상무입니다. 개선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주주분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외국인 주주분들을 위해 영어 동시 통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주주분들께서는 통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폰을 꺼주시거나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수 및 의안은 앉으신 좌석에 놓아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회 중 질문을 하실 때는 입장하실 때 받으신 주주 확인증의 주주번호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용차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가실 때는 반드시 주주 확인증을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장 단상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LG전자 주식회사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LG전자 대표이사 조주환입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주주분들께 저희 회사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부터 저희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주주분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주주분들을 위해서도 영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기 LG전자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사업 체계를 재편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간 시너지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품 단위를 넘어 고객에게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체제로 본부를 재편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책임 경영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주주총회에 사업본부장들이 직접 참석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본부장들이 맡은 사업본부의 전략을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Q&A를 통해서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S 사업본부장 유재철 사장입니다. MS 사업본부장 박형세 사장입니다. VS 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ES 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각 기능 부문의 최고 책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 김창태 부사장입니다. 최고 전략 책임자인 CSO 이삼수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인 CTO 김병훈 부사장입니다.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회이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충렬 감사위원장이십니다. 강수진 사회이사입니다. 서승우 사회이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총에서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승인 요청드릴 강성춘 후보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금 인사를 드린 각 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출석 주주 및 주식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총 주주수는 49만 3,655명,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는 1억 6,288만
4,638주입니다. 오늘 총회에 출석하신 의결권 있는 주주수는 의결권 행사 위임 988명,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전자투표 및 현장 출석은 911명으로 총 1,899명이며 그 소유 주식수는 의결권 행사 위임 9,796만 8,418주,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전자투표 및 현장 출석은 1,697만 6,254주로 1억 1,494만 4,672주입니다. 이상의 출식 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1억 6,288만 4,638주의 70.6%에 해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장께서 정기 주주총회 성립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 부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분들이 참석하셨기에 본 총회는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주분들께 회사 경영의 주요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2024년 경영 실적과 2025년 전사 사업 방향에 대하여 의장께서 말씀 주신 후 각 사업본부 전략 방향에 대해 해당 사업본부장들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경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주관입니다. 우선 작년 경영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사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87.7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LG전자의 전 본부가 5% 이상의 매출 성장을 했으며 H&A 본부는 과거 조직 이름으로 우선 경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를 성장해서 전사의 외형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콘텐츠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H본부가 7%를 성장했습니다만 VS 본부는 전기차 수요 약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디스플레이, 게이밍 모니터를 담당하는 BS 본부는 5%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질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서 B2B 비즈니스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닌 난 하드웨어 그리고 D2C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디렉트 커스터머입니다. 즉 소비자 직접 거래를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B2B는 수요와 가격의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솔루션 사업으로서 외부로 확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하드웨어는 가전 구독 서비스라든지 웹OS 플랫폼 같은 사업 등을 의미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제품 대비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사업군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2C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매출과 손익이 개선되고 또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적 성장 영역의 매출 비중은 2021년도에 29%에서 연평균 19%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42%가 되었고 영업이익 비중도 이 42%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비중도 전체 비중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B2B는 전사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난 하드웨어와 D2C에서는 전년 대비 78%의 성장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2020-30년까지는 저희들 이 질적 성장 영역을 50% 이상의 비중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천억 원이 감소한 3조 4천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물류비의 인상입니다. 하지만 사업별로 보면은 H본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가 부담 그리고 경쟁 비용이 증가되었고, BS본부는 전기차 사업에서 발생된 부진이 영향을 미쳤고, BS본부는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일부 미쳤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질적 성장 영역에서 지속적 확대를 해나가는 것, 그와 더불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 그리고 투자를 포함한 자원 투입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류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LG전자의 상고 하저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한 4천억 정도 물류비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감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로 선사와 컨테이너를 다 선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상고 하저의 패턴은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절성 판매의 제품의 연중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비용 관리를 통해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작년 하반기에 물류비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올 하반기부터는 물류비가 안정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상고 하저의 현상을 현저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A 본부는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10% 성장한 33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2조 원 수준입니다. 공조 사업의 성장 그리고 빌트인, 빌더 사업의 B2B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세탁기 같은 주력 사업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성장을 해내었습니다. 또한 가전 구독,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60% 그리고 150% 성장하였습니다. H본부는 7%로 성장한 15.2조 원, 영업이익은 약 3,2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광고 콘텐츠 사업은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고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TV 자체의 사업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TV가 신장을 하면서 프리미엄 TV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유럽 등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하드웨어에서의 경쟁이 수익성을 일부 악화시켰습니다. VS본부는 매출 10.6조 원, 수익은 약 1,2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VS본부는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사업에서 주력 거래선 내에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수익 구조도 전년 대비 개선 중입니다마는 전기차 부품 그리고 차량용 램프 사업에서 어려움을 일부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BS본부는 매출이 5% 성장했습니다마는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IT 사업에서 공이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경쟁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로봇이라든지 전기차 충전기 사업 등 미래 준비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투자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아직 양적 성장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H본부와 BS본부를 통합해서 사업적 시너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본부별 설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의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의 25년의 전사 사업 운영 방향성은 기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B2B 사업에서의 영역을 확대, 그리고 난 하드웨어로서의 사업 모델을 혁신하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방향으로 하나 포함을 시킨 것은 유망 지역에 대한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투자와 성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신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해나감으로써 성공의 확률을 더 높여나가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사업의 성과 극대화는 미래 성장을 위한 현금 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군을 확대하고 또 미진입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찾아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미국 시장 내에 저희들 가전사업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진입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빌드라든지 빌트인 마켓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훨씬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구독 서비스와 온라인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고객을 더욱더 확장을 시키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구조적 경쟁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경쟁 강도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성능 혁신을 통한 기술 로드맵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래 혁신 상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타스크도 지금 많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서 전 영역의 비용을 절감하고 오퍼레이션 효율화를 만들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2B 사업입니다. B2B 사업이야말로 저희들 포트폴리오 개선의 핵심적인 아젠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B2B 사업은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입니다. 즉 공조사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지금 현재 약 10조 정도의 규모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각각 20조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저희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HVAC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VAC 사업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2%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8%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저희들 B2B 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HVAC 사업의 성공 요인은 현지화입니다. 이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역별로 기후와 건축 방식, 주거 행태,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고객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D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현지 완결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현지에서 적극적인 성장을 해 나갈 과정인 생각이며, 여기에는 필요한 파트너십이라든지 인오가닉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은 현재 100조 원 수준의 누적 수주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사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사업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의 경쟁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여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또 차량형 콘텐츠 플랫폼인 오토매틱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사업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LG에는 다양한 B2B 사업이 있습니다.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5개 광고 서비스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부품 솔루션에서의 경우는 코어 부품의 외부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롤 컴프레서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B2B 사업 내에서 다른 본부장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지난 60년 이상 저희들이 LG의 제조,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LG 그룹 내 내부 고객 중심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사업 조직을 구축해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수주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산업을 넘어서 화학산업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반도체 업체까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로봇 등을 포함해서 공정 라인 단위의 어떤 컨설팅 서비스까지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과도 가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한 3천억 정도의 수주를 했고 올해는 4천억을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단위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난 하드웨어 사업은 웹OS 플랫폼, AI 홈, 가정구독, HVAC 유지 보수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들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하게 가전구독하고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사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신문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만은 작년에 60% 이상 성장을 해서 약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구독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LG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4,000명 이상 되는 저희들의 케어 전담 매니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구독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의 로드맵 그리고 전문화된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LG만의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백의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유지보수 자회사입니다. 하이엠 솔루텍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서비스의 인프라 그리고 직영 서비스 매출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매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서 탈글로벌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즉 비서구권 국가에 대한 사업 기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대국인 인도를 비롯해서 IT 갭이 몰려드는 중동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의 사업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 등이 여러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도는 경제 안정성이라든지 성장성 관점에서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에 따르면은 인당 GDP가 한 3,000불, 4,000불 정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가전 보급률이 한 1-20%가 급증을 하는 그런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가전 보급률은 지금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만은 인당 GDP가 26년부터는 약 3,000불대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도 크게 늘어나고 해서 변곡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장 같은 것을 보더라도 2028년까지는 연평균 13%, 9%, 21%씩 성장을 하면서 지금보다는 1.5배, 더 크게는 2배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LG전자는 약 30년간 인도 전역에 사업 인프라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16개 지역에 오피스가 있고 2개의 생산 공장 그리고 지금 제3의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7개의 LG 브랜드 샵까지 포함을 해서 또 물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재무적으로도 LG의 인도 사업은 건전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2020년 이후에 연평균 10%를 성장하고 수익성도 에비타 기준 마진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지위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할 것 없이 모든 제품에서 저희들은 마켓 쉐어를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2년 연속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지정을 받는 등 LG 브랜드의 위상은 인도에서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1등 가전 기업에서 벗어나서 더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인도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국민 브랜드로 도약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밸런싱이라고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들이 신사업을 해왔던 방식을 돌아다 보면은 산업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소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신사업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경쟁과 기술적인 진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해서는 성공을 담보하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가진 제품, 기술, 노하우 같은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가능한 사업,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여부,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진출을 하는 선택과 집중형 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노가닉 등도 함께 고려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VAC 기술 그리고 제품 역량 기반의 데이터 센터의 액션 행각 솔루션 같은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조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기술,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서 작년 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H&A 사업본부는 다양한 공간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경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홈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즉 HS 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AI 홈 솔루션 사업, 그리고 로봇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고 빌트인, 빌더, 그다음에 코어 부품인 컴프레서 모터 등의 B2B 부품 솔루션 사업도 지속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HVAC 사업은 에코 솔루션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업본부로 신설을 했습니다. 초대형 칠러부터 상업용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최적화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에 대한 사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사업본부는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고려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줄여서 M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BS본부와의 사업과 결합을 해서 밸류체인 전반의 사업적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하고 외부에서 광고 콘텐츠 사업도 가정과 5개양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VS본부는 기존 조직 체계는 유지됩니다만은 차량 전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Vehicle Solution 본부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24년의 성과 그리고 25년의 사업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발 관세 위협, 관세 전쟁 같은 그런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 환경을 이제는 경영 활동의 상수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상수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플레이북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 가속화를 통한 건전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활동과 더불어서 제품과 오퍼레이션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높은 경영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가 마쳤고요. 이어서 사업 본부장들이 각 본부에 대해서 각각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S 사업본부장 유재철입니다.
앞서 소개된 것처럼 지난해 말 H&A 사업본부는 생활가전 분야의 키친솔루션 사업부와 리빙솔루션 사업부, 그리고 가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퍼, 모터와 같은 핵심 부품을 담당하는 부품솔루션 사업부를 중심으로 하는 HS본부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HS본부는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뿐 아니라 AI 가전, AI 홈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 오브 엑셀런스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가전은 성숙 사업이라서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가전 시장은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HS본부는 가전 수요 성장에 더해 신가전과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출시하고 B2B 등으로 사업 도메인을 넓히고 구독과 같은 새로운 사업 방식을 통해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HS본부는 앞으로도 변화를 주도하며 더 빠른 속도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 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력 사업에서는 QCD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강화를 하고, 두 번째, 성장 잠재력이 큰 B2B 사업을 키우며, 세 번째, 구독 사업이나 D2C 등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준비 관점에서는 AI 가전, AI 홈 시장을 선도하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력 사업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QCD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공간 맞춤 등 본원적 성능에서 확실히 앞서가고, 인스타뷰나 트위너시처럼 LG만의 차별화 요소가 적용된 플랫폼을 전방위로 확대 전개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신가전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입니다. 원가 경쟁 측면에서는 스플라이 체인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리인벤트하고 비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 바꾸는 한편,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 역량은 무엇보다 R&D입니다. 선행 R&D 투자를 확충하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린 해외 R&D 조직과 외부 리소스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 대응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AI와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R&D 생산성과 개발 스피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성장 잠재력이 큰 B2B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B2B 사업인 빌트인 가전은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도 큽니다. 빌트인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에서는 제품과 함께 영업 조직 및 인프라를 보강하고 글로벌로 빌트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B2B 채널인 빌더 사업도 성장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영업 조직을 보강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품 외판 사업 역시 B2B의 중요한 축입니다. 컴프레셔와 모터는 커리지를 늘리고 신규 영역에 진입하여 성장 속도를 높이고 원가 경쟁력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기능성 소재 사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가정용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업용 가전도 규모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B2B 사업의 성장 속도를 높여 B2C와 B2B 사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사업 방식의 변화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구독 사업은
종합 가전업체라는 강점과 케어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장 속도를 높이고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 렌탈 제품부터 대형 가전까지 구독에 적합한 제품 라인업을 보강하고 훨씬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G 가전구독만의 차별적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구독 사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인프라 투자를 늘려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오랫동안 가전 사업을 하면서 쌓은 홈 공간에 대한 노하우를 공간 맞춤 가전과 AI 홈을 결합한 공간 솔루션으로 구현하여 가전 구독을 공간 구독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판매 방식 다변화도 중요한 축입니다.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브랜드 샵을 핵심 채널로 육성하고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 등 D2C 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판매 기회를 다양하게 발굴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 준비 관점에서 AI 가전, AI 홈 경쟁에서 앞서가겠습니다. HS 본부의 고객 가치 지향점인 제로 레이브 홈은 고객을 가사일로부터 해방시켜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로 레이브 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전부터 진화를 해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업가전은 가전에 최적화된 OS를 탑재하여 한층 더 개인화된 경험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LG만의 코아테크에 AI를 접목하여 실제 제품의 성능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AI 가전을 차별화할 생각입니다. AI 가전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AI 허브와 연결한 AI 홈 사업도 올해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띵큐를 총괄하는 플랫폼 사업센터가 본부에 편입되고 홈 로봇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재력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략적으로 인수한 애톰사와의 시너지, 역량 있는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고객이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LG만의 AI 홈 솔루션을 선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은 유연한 오퍼레이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2차례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우수한 스마트 팩토리를 등대 공장으로 선정합니다. HS 본부 창원 공장은 22년 한국 가전업체 최초이자 유일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23년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세운 공장 최초로 테네시 공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들을 글로벌로 확대하여 제조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가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제조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생산지에서 공급 가능한 경쟁력 있는 스윙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플레이북을 기반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가 가전시장에서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역사를 쏘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떠한 사업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단단한 HS 본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사업본부장 박형세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저희 MS 사업본부는 TV, 플랫폼, 오디오 사업의 기존 HE 사업본부와 모니터, PC,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의 BS 사업본부를 통합하여 디스플레이 기반의 하드웨어와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LG전자는 60년 전 국내 최초 TV를 출시한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사업으로 육성하였고 저희 MS본부는 항상 그 선봉에 서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사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최근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전후방 생태계 전반에 LCD 패널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 개선을 앞세워 기존 중국 내수 중심 운영에서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사업의 경쟁 구도가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TV 시장은 자사의 웹OS, 경쟁사의 타이젠,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MS본부가 올해 디스플레이 사업군을 중심으로 통합한 배경에는 앞서 설명드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이고 빠르게 대응하여 시장을 리딩하는 브랜드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본부는 고객에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고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분야별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지향점 아래 LG OLED TV가 쌓아온 프리미엄 브랜드와 독자적으로 구축한 웹OS 플랫폼 생태계 DNA를 여러 디바이스로 확장하여 고객에게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웹OS 플랫폼 사업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었던 TV, IT,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의 밸류 체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운영 체계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운영 방향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TV, IT,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중심의 디스플레이 사업은 프리미엄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본부의 신규 사업인 웹OS 플랫폼과 퍼스널 디바이스인 오디오 사업의 성장을 통해 본부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구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 사업은 2013년 LG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처음 출시한 이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14년에는 세계 최초 4K OLED TV, 17년에 세계에서 가장 얇은 3.9mm 월페이퍼 TV, 19년 세계 최초 8K OLED TV, 또 19년에 세계 최초 롤러블 OLED TV, 23년엔 세계 최초 진정한 4K 120Hz 무선 AV 전송 TV, 24년은 세계 최초 77인치 투명 4K OLED TV와 같이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의 화두를 제시하여 12년 연속 압도적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미술업계에서도 LG OLED TV는 관심을 집중시켜 세계 양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지속 진행 중에 있고 헐리우드 영화 제작 현장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로 LG OLED TV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실생활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공감지능 AI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소리로 고객을 인식하는 성문인식 ID, 나에게 맞는 화질, 음질 AI 설정, AI 챗봇 서비스 등 손에 잡히는 AI 기능을 통해 고객의 TV 시청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궁극의 프리미엄 화질을 선보이기 위해 업계 유일의 OLED 전용 화질, 음질, AI TV 프로세서를 적용을 하고 일반 OLED TV 대비 최대 3배 이상 밝고 명암비를 극대화하여 생동감 있는 영상을 표현하고 몰입감을 높인 25년 OLED 에보를 출시하였습니다. 프리미엄 LCD TV인 LG QNED TV는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한 LG QNED 에보로 진화되었습니다. LG 올레드에서만 사용했던 알파 AI 프로세스를 탑재하여 프리미엄 화질과 높은 색재현율로 풍부하고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으며 100인치 초대형 화면, 초슬림 디자인까지 과감하게 LG QNED 에보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올레드와 함께 QNED 최상위 라인업에 세계 최초 진정한 4K 무선 AV 솔루션을 탑재하여 영상의 손실, 지연 없이 전송하고 불필요한 연결선 등을 없애는 등 고객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편까지 개선하는 최적의 시청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MS본부는 Sync to You, Open to All이라는 웹OS 기반의 LG 스크린 비전 아래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스크린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LG TV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맞춤 사용 경험을 향상시키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테크 선도 기업들과 AI 등의 기술 적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IT 사업은 본부 통합 시너지를 활용한 하드웨어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성 개선 구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모니터 사업은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의 고화질, 빠른 응답 속도 등으로 한 차원 더 몰입감 있는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모니터의 스마트 모니터 전환을 통해서 광고 사업 모델 등 난 하드웨어 매출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는 메디칼 모니터는 병원 의료진들에게 신뢰받는 제품력으로 차별화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PC 사업은 그동안 세계 초경량 그램을 통해 고객의 사용성을 높여왔고 올해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AI PC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인텔, 퀄컴과 함께 지난달 AI 초격차 챌린지를 진행하여 기술 개발,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온라인 브랜드샵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비용을 개선하는 등 수익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상업용 디스플레이 사업은 지난 4년째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호텔 TV 외에 B2B 사업의 특성에 맞게 리테일, 기업 등 각 산업군별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고 일회성 매출이 아닌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화하자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여 디바이스와 함께 통합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사이니지 영역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LED 사이니지 사업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자 지난 6년간 꾸준히 마이크로 LE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핵심 요소 기술 및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연평균 30% 이상 빠르게 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바이스 중심 사업 구조의 다변화를 위하여 B2B 광고 서비스 역량 및 사업화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존 TV 기반 웹OS 플랫폼 광고 사업에서 B2B 5개원 광고, 매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저희 웹OS 플랫폼 사업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1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61% 매출 성장과 고수익을 모두 달성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성과는 TV 광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 영향도 있지만 누적 판매 2억 4천만 대라는 TV 사업 모수와 독자적인 웹OS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글로벌 IT 업체의 광고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의 높은 성장세와
견실한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자 컨텐츠 확대와 광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성장 방향을 저희는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카머스 등 자사만의 신사업 육성을 통하여 고객들께서 보고 즐기실 수 있는 외부 OS 플랫폼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플랫폼 사업의 모수를 확대하고자 자체적인 매출 확대 노력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TV, IT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웹OS 외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MS본부는 글로벌 컨텐츠 서비스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웹OS를 적용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여러 공간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디오 사업은 LG만의 시그니처 사운드 및 디자인 아이덴티티 확립을 통해 고객 경험을 더욱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사운드바는 TV와의 기능 및 판매 시너지를 높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세계적인 뮤지션인 will.i.am과의 협업을 통해 퍼스널 오디오인 LG Xboom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여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MS 사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사업본부장 은석현입니다. 현재 우리 본부 사업의 환경의 기회 요인은 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최신 기술 적용 증가에 따라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컨셉의 통합 제품 또는 서비스 도입으로 신규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부는 그동안 LG전자가 구축해온 IT 모바일 관련 차별화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동차 생태계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동차 시장의 위협 요인은 자사 주요 고객의 SDV, 전기차 전환 등 변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본부의 사업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OEM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공급 업체를 각각 분리 소싱하는 코스트 절감 정책과 티어 1을 거치지 않고 부품 업체를 직접 소싱하는 다이렉트 바이 등 고객의 구매 정책 변화로 본부를 포함한 글로벌 티어 1에 대한 고객의 가격 인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관세 부과 본격화 및 미중 갈등 지속,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사업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외 환경 속에서 본부는 사업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 확보를 위한 과감한 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분야 투자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본부는 LG전자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BI 사업, 전기차 부품, 차량용 램프 등 3대 도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LG만의 차별화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수주잔고 100조 이상의 사업 실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력인 IBI 사업은 SDV 전환과 전장 아키텍처의 통합, 그리고 시장 고객 니즈에 적극 대응하여 차세대 통합 제품을 대한 역량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LG전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 기반하여 신규 사업 모델을 다각화를 통해 견고한 성장과 수익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부품은 시장 둔화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차세대 헤어핀 모터, 저원가 인버터 플랫폼 확보 등 차별화 기술 기반의 주력 제품의 성능,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포텐셜 극대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램프는 전전의 CTO 부문, IBI 사업 등 LG전자 협업 시너지를 통해서 고해상도 지능형 램프 등 차세대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원가 구조 개선과 생산 안정화 등 근본적인 사업 체질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VS본부는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차별화 제품, 기술화 확대와 함께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등 성장 정책과 더불어 오퍼레이션 개선 활동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통해 질적 성장 구조를 지속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럼 각 사업별 구체적인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베의 사업은 본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커넥티드 서비스 확대와 연계하여 도메인과 통합 제어기 제품화, 5G, 안테나 V2X 등이 적용된 복합 텔레믹스 등 고부가 제어 기능 통합 제품 시장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LG전자가 보유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자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콘텐츠 플랫폼, 차량 내 익스피리언스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습니다. 추가로 고객의 소싱 정책 변화에 따라 디자인 투 코스트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 하드웨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집중하고 베트남, 인도 등 해외 소프트웨어 R&D 거점들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의 경우 주력 제품인 모터 인버터의 경우에는 차세대 고출력 모터 설계를 고도화하고 인버터의 핵심 부품인 전력 모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능과 가격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현재보다 각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은 지속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여 본부는 성능이 개선된 보급형 플랫폼 등을 확보하여 시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통합 시스템의 경우 마그나와 협력하여 LG만의 자체 독자 플랫폼을 선행 개발하고 사업 역량을 확보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자 설계 역량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시스템 통합 검증 능력과 제어 소프트웨어 내재화 등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사업자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 둔화 및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수요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최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LG 마그나의 주력 생산지인 멕시코 공장을 LG전자 마그나와의 협업을 통해 조기화 안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거점의 운영 역량을 향상시켜 글로벌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별 부품을 현주해 나갈 것이며 밸류체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비효율, 낭비를 제거하고 해외 거점의 고정비율 절감 및 오퍼레이션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 경쟁 가능한 사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차량용 램프 사업은 차세대 제품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GKW의 강원 기술 역량과 LG전자의 전전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고해상도 지능형 램프를 개발 중입니다. 우선 고해상도 램프는 저희 전전의 CTO 부문과 협력하여 마이크로 LED 램프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모듈 원가의 절감과 양산 안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램프는 저희 본부가 갖고 있는 지역의 회로 개발 역량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GKW와 공동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재 GKW의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 해외 거점에 대한 오퍼레이션 안정화를 추진하여 생산 효율 향상, 품질 고도화, 표준화, 공용화, 모듈화 등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운영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VS본부는 미래 준비와 더불어 사업별 구조 개선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기술 차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DV,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시장 변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면서 LG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기반하여 지속 성장과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S 사업본부장 이재성입니다. ES 사업본부는 앞서 의장께서 강조하신 그 자사 B2B 사업 핵심 축의 하나인 그 HVAC,
즉 냉난방 공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본부로서 그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작년 말 그 새롭게 ES 사업본부로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그 신설 본부인 만큼 본부의 그 사업 히스토리를 10년 단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그 레지덴셜 즉 가정용 그 에어컨 중심에서 2000년 이후에는 중소 빌딩, 학교와 같은 그 상업용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들어서는 그 대형 공장이라든가 원전 등과 같은 그 인더스트리얼 영역, 즉 그 산업 발전용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그 제품 판매 이외에 구독, 서비스, 유지보수와 같은 그 메인터넌스 그리고 그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솔루션과 같은 그 사업 모델 다각화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한 자사만의 강점은 크게 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H백의 5대 핵심 부품으로 저희는 그 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인버터와 압축기 그리고 고신뢰성 열교환기 그리고 그 팬과 모터 등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최적의 공급 체계를 위한 그 12개의 글로벌 생산 기지입니다. 이를 통해 그 자사는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를 그 물류 이슈라든가 그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하는 체제를 좀 갖추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그 관세 리스크라든가 그 외부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그 한국이나 태국 또는 일부 모델은 그 미국 현지에서도 그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윙 생산 체제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그 B2C와 B2B 고객 케어를 위한 그 초지능 AI 에어입니다. H백 제품에 그 AI 엔진을 탑재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그 내부 공간과 그 외부 환경 변화를 스스로 인식해서 그 알아서 공간을 쾌적하게 해주고 그 전력 사용량까지 그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전력 낭비는 줄여주고 그 자율 운전까지도 그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H백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희 ES 사업본부는 그 전자의 B2B 사업 성장 가속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친환경, 그 탈탄소, 에너지 저감과 같은 그 클린테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서로 다른 고객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제품력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백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 고객 관리와 수주 파이프라인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방향은 그 주력 사업인 가정용의 경우는 그 제품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그 선도해서 시장을 리드해 나가겠고, 그 상업용은 그 현지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그 현지 완결형 해외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용은 그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각각에 대해 전략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정용 사업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정용 에어컨은 그 선도 브랜드로서 구축해온 그 LG 휘센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는 그 변함없는 선도 지위를 이어나가고, 해외에서는 스마트 기능과 그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 그리고 지역별 그 최적 플랫폼을 추가로 운영해서 그 해외 사업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고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 에어케어 사업은 그 하이드로 타워와 같은 그 융복합 제품과 그 프리미엄 시그니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그 프로덕트 리더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순한 그 제품만 파는 것을 넘어서
이 고객이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에어컨의 위생, 청정, 세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독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 모델을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접목시켜서 해외 성장을 더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용 에어컨입니다. 먼저 시스템 에어컨 사업은 성장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 북미,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친환경 냉매 그리고 고효율 제품과 같은 이 경쟁 대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유니타리 시장이라든가 유럽의 히트펌프와 같은 새로운 시장과 신사업 성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유지 보수 사업인데 이런 지역 맞춤형 유지 보수 사업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서 자체 서비스 법인의 해외 진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세계 약 70여 개의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를 활용해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 영업, 엔지니어링 역량을 인력을 계속 육성하고 이러한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를 지역 거점의 확대의 전초 기지로 계속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접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북미, 유럽 그리고 인도와 같이 전 세계 곳곳에 구축해서 운영 중인 H백 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고 자사가 주도해서 지금 구축한 글로벌 컨소시엄은 알래스카, 오슬로, 하얼빈 대학과 같은 지역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발전용 사업입니다. 먼저 초대형 냉방기 칠러 사업은 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전, 발전소, 메가 팩토리 등 산업 분야와 함께 공항과 같은 공공 인프라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칠러 사업 도메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 솔루션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저희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 제품 솔루션에서 벗어나서 빌딩의 다양한 설비들을 고객이 원하는 구성으로 통합 제어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통합 솔루션 비즈니스로 사업 모델을 계속해서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성형 AI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사인 LG CNS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계열사의 역량을 총직별시킨 원 LG 솔루션을 통해서 기술 우위와 확보를 통해서 그룹의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가시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부의 전략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주력 사업은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를 선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ES본부의 난 하드웨어 사업의 핵심인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은 매출 비중을 점점 더 높여 나가면서 질적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원전, 메가 팩토리와 같은 신성장 사업도 전방위 공략해서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에 맞춘 실행을 토대로 해서 글린테크 공조 분야에서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 성장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의안과 관련된 질문은 해당 의안 진행 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경영실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025년 사업 전략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후 마이크가 도착하면 주주 확인증의 주주번호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주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장내에 있는 운영요원은 손을 들어 질문 요청을 주신 주주분들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주주번호 102번 윤상호라고 합니다. 그 VS 사업본부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전기차 둔화 상황도 여전하고 오히려 뭐 관세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올해 분기별 흑자 달성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23년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재작년에 봐왔던 것 대비는 조금 정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도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을 LG 마가나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관세 영향을 받는 부분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멕시코에 생산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저희 고객과 합의한 딜리버리 컨디션이 그러니까 인코텀스가 실질적으로 고객이 픽업해 가는 조건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저희 제품을 고객의 멕시코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관세 영향은 지금은 덜 받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파워트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저희가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 뭐 IBI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1분기 저희가 뭐 흑자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본부의 수익성은 작년보다 높은 수익성을 예상하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주 번호하고 성함을 말씀 달라고 하는 거는 차후에 이제 추가적인 또 답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면 네. 네, 주주번호 105번 고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로봇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LG전자가 이제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로봇 모두 가져가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산업용이나 상업용에선 중국이 워낙 가격 경쟁력에서 좀 앞서다 보니까 좀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에서 좀 뭐 Q9과 같은 이런 가사 로봇도 하시고 휴머노이드 컨셉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용 로봇 시장이 좀 열리는 시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LG전자 구체적인 전략도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HS 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사업이 작년 말에 저희들 본부로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로봇 사업 전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말씀하신 산업용과 상업용 부분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로봇과 같은 사업 부분에서는 중국 디바이스 내지는 중국 소프트웨어를 꺼려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또 중국 업체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이노가닉으로 인수를 진행을 한 베어 로보틱스와 저희들의 그런 강점들을 합쳐서 시너지를 낸다면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분들은 저희들이 베어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LG전자의 그런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그런 에셋들로 시너지를 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홈로봇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홈로봇을 생각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뭐 휴머노이드를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뭐 그런 폼팩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꼭 중간 단계의 그런 홈로봇들은 이족 보행이 아니더라도 휠 베이스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지금 많이 선보이고 있고, 그런 중간 단계의 홈로봇을 거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Q&A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주주분들께서는 차후에 LG전자 IR팀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또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